따돌림과 차별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이신가요? 집단 따돌림이라는 뜻의 이지메가 문화로까지 자리 잡을 정도의 나라, 바로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토록 일본이 이러한 차별과 따돌림의 대표국으로 이미지가 자리 잡힌 데에는 비단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와 대응 자세가 우리나라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따돌림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일본의 이해가 되지 않는 자세와 그에 반해 확고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따돌림 문화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는 불링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들 왕따라고 하여 학급이나 특정 집단에서 따돌림, 학폭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러한 따돌림에 대해 대응하는 데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겉으로만 보기엔 일본이나 우리나라 둘 다 이러한 학폭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이런 제도적인 개선 방법은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3년 이지메 방지법이라는 피해자에 대한 범위 확대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현재까지 매년 이지메 피해 사례는 늘기만 할 뿐 줄어들 기미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따돌림,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자세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학폭 가해자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 부정적인 시선과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학폭 관련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지에 대한 사례로 아이돌 걸그룹인 르세라핌과 여자아이들의 특정 멤버에 대해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대대적인 항의가 이어졌으며 결국 학폭 관련 멤버는 현재 활동 중단 및 팀 탈퇴까지 이어지는 등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정의의 심판을 내린 것이며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따돌림, 차별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결국 본인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인지하게 하여 오히려 법적인 제재보다 더 효과 있는 예방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의 태도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던 일본의 한 여중생이 실종된 뒤 결국 동사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부모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경찰은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했다고 하며 학교 측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믿기지 않는 내용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10명의 가해자들에 대해 해당 학교의 교감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었는데요. 가해자 10명의 미래와 피해자 1명의 미래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1명 때문에 10명의 미래를 망치려고요. 뭐가 일본 미래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분위기가 저 교감 한 사람의 작태일까요?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AKB48의 노래 중 양키 소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키는 일본에서 양아치, 즉 일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뮤직비디오에 이러한 일진스러운 복장과 행동을 연기하는 멤버들의 노래의 가사까지 일진의 소울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의 노래를 국민 아이돌이 불렀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데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소녀시대, 트와이스 등이 일진을 찬양하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발표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즘의 문화를 넘어서 일본은 차별 문화도 어마어마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차별 사례가 제1교포, 즉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일본에 건너가 있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차별인데요. 일본은 정말 특이하게도 본인 국가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기사화되면 꼭 댓글에 달리는 내용이
저 사람은 제1인 것이 분명하다. 일본인은 저런 사고를 칠 리가 없다. 등의 내용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에게 큰 피해를 입은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되려 연예인 사고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일본인이 분명할 것이라는 차별적 글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되려 가해국인 일본은 뻔뻔하게도 제일 운운하며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의 모델이자 유명 연예인인 키노시타 유키나 씨의 경우 데뷔 때부터 박유키나라고 불리우며 제일 관련 논란이 있었다가 그녀가 불륜 의혹 등에 휩싸이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교포로 취급하며 물어뜯던 일본 네티즌들의 행위에 그녀는 일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6월 16일 키노시타 유키나 씨는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제일 논란 관련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은 친한 한국인 여성 친구가 있어 한국 드라마나 BTS에 빠지고 트와이스도 매우 좋아한다 고 말했으며 그러한 제일 논란에 대해 난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했다. 또한 본인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일이라고 묻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렇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멈추어달라 호소하였고 본인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인 친척도 없으며 처음에 박유키나라는 이야기가 나온 사유는 본인이 18세 때 잡지에 실렸을 당시 이름을 쓰는 곳에 글씨를 악필로 써서 키노시타가 마치 박과 같이 쓰여져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하며 그렇다고 박유키나라고 앞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해명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분위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며 저런 행위를 하는 일부 일본인들도 부디 우리나라를 본받아 차별적 태도를 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